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라입니다. 오늘 조정폭이 예상보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동성은 풀리지만 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시장에는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거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통해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7거래일 만에 2,000선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현재는 1% 넘게 내리면서 1,993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봐야 할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의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을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개미들의 종목 상담에서 봐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매수하신 가격, 비중까지 보내주시고요. 전문가와 직접 전화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도 함께 열어둘 테니까요. 이 공간도 활용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새해가 얼마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힘찬 한 주 시작되시길 바라면서 자세한 지수 흐름 보시겠습니다. 2013선에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중 2000선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거래일 만인데요. 현재는 1998선에서 9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이 약세인데요. 자세한 코스피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기관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9일째 팔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은 코스닥 시장 보시겠습니다. 545선에서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541선 기록하고 있네요. 다음은 코스닥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요. 기관도 여기에 같이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유가 불안과 증시 약세의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1127원 선에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조금 상승한 모습인데요. 현재는 2원 40전 상승한 1128원 20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3% 넘게 밀리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엔저 현상에 따른 부담감으로 업계들이 강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소폭 하락했고요. 오늘 화학주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 4% 가까운 하락세 보이면서 많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현대중공업만이 빨간불 켜고 있네요. 하이닉스도 2%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고유가 때문에 3% 넘게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CJ 홈쇼핑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이후 매출 고성장세로 오프라인 유통과 차별화 전망, 또 중국 CJ 홈쇼핑 매출 고성장 및 동남아 시장 성장성이 부각됐음에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CJ ENM 1%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안철수 연구소는 1% 조금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포스코 컴텍만이 조금 지키고 있으면서 17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M은 소폭 밀리지만 55,000원 선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고유가 우려의 화학주와 정유주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화학업종은 큰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LG화학 대장주죠. 4% 가까이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S오일은 거의 5% 가깝게 밀리고 있는데요. GS도 많이 밀리고 있고 호남석유, 금호석유 3% 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과 유럽 사태 불안 등으로 증권주들이 대체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주들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대우증권은 2%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현대증권도 마찬가지로 2% 넘게, SK증권도 많이 밀리고 있네요. 2.4%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거래가 재개된 하나가 주식 거래 재개 첫날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금요일 하루 동안 하나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주식 거래를 중지시킨 바 있는데요. 하나케미컬 3%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하나증권도 1% 넘게, 대체로 하나주들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북 송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3차 고위급 회담에 이어서 6자 회담 재개로 이어질 거란 기대감 때문인데요. 이화전기 강한 모습입니다. 상한가 기록했고요. 광명전기도 10% 넘는 모습, 재룡전기 8% 넘게 많이 올랐고요. 세명전기도 5% 가까운 상승률 보이고 있네요. 반면 하락주 소식입니다. 하이마트 회장이 탈세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선정부 하이마트 회장이 수백억 원의 회사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뒤 자녀들에게 불법 증여함으로써 거액을 탈세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마트와 이 회사의 대주주인 유진기업이 하한가로 추락했는데요. 유진그룹은 14.92%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특징주 살펴보시겠습니다. 유럽 전역에 괴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에 백신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유럽 전역에 가축 괴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는 동물 질병 예방 백신이나 이를 치료하는 약품 등 생산하는 백신주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글백은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제일바이오도 10% 넘는 모습,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주황백신, 대성미생물, 대한육팜 5% 이상 가까이 급등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네, 이 시각 시장으로 먼저 확인해봤고요. 다시 한 번 더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고지드리겠습니다. 문자 통해서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번호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전화로 이용하실 분들은 02-3153-2613번 함께 열어둡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신청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자세하게 분석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투자증권 목동지점의 김동섭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동성은 풀리지만 유가가 오르면서 지수는 또다시 부담이 되고 있는데 지난 주말 뉴욕 다우지수는 엇갈린 지표 결과에 장중에는 13,000포인트도 돌파했지만 결국 약보합으로 마감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 정리 부탁드릴게요. 미국장은 지난주에 장 초반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장 중반에는 13,013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며칠 전에 13.5포인트를 돌파한가 했는데 결국에는 밀려서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마이너스의 깊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었죠. 미국장 내용을 쭉 보면은 이제 그리스 채권이 이제 교환이 시작됐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 상당히 좀 좋게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표에서 2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년 내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75에서 75.3으로 좀 늘어난 상황이었고요. 1월 신규주택 매매 건수가 32만 1000건으로 전월 대비 0.9% 상승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좀 더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선조치 없이 IMF 지원이 안 된다라는 것이 현재 중론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증시 안정기금을 더 증액할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독일을 겨냥해서 한 얘기가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시장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된 것은 유가였습니다. 이란의 문제로 인해서 유가가 서부 텍사스 중진유가 109불 77센트까지 올라오는 상황이죠. 지난번에 고점이었던 114불을 거의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이것은 경기 확장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스 문제가 해결되면서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새로운 모멘텀이 지금 부재한 상태에서 유가의 고유가가 형성되고 있어서 글로벌 경제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장과 상관없이 국내장은 오늘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장은 약법을 출발했는데 국내장은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약 5,700개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급격히 끌어내리고 있죠. 현물에서 48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LTRO라 해서 ECB 유럽중앙은행에서 추가로 돈을 풀죠. 이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온다면 주가는 또 한 번 뛸 수 있는데 유동성이 대기하고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고 있다는 것은 숨겨진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재 보시면은 그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480억 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1,100억을 매도하고 있네요. 특히 투신에서 1,100억을 매도하고 기금에서도 160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에서만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베이시스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전일보다는 안 좋아져서 지금 프로그램에다가 131억 정도가 나오는데요. 종목별 업종별로 상세하게 좀 보시면 개인들은 화학업 중에서 1,200억을 지금 급격히 매수를 하고 있고요. 전기전자에서 460억,
운송장비에서 580억을 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480억을 매도하고 있지만 수량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1840개 정도 매수해 있고요. 지금 전기전자에서 140억 정도 매수해주고 금융업에서 190억을 매수하는 게 특징입니다. 기관은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증권과 사모펀드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시는 매도를 일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는 종목이 철강금속과 기계 쪽에서는 한 150억씩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는 종목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약보합에 있습니다. 아침에 한 1%대 하락했다가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동차 관련주 현대모비스가 3.6% 정도 하락하면서 주가 하락을 또 견인하고 있고요. 유가가 올라가면서 대한항공 같은 종목들이 지금 4.7%로 좀 빠지고 있죠. 석유 화학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 강세를 가져가야 되는데 석유 화학은 오히려 또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혼조세를 좀 띠고 있는 것은 아마도 선물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력하게 추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선물에서 외국인들의 동향을 계속 주시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 정리해서 오후장 마감 전략 들어보고요. 오늘 무엇보다 이 하이마트가 대표이사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는다는 소식에 하이마트 유진기업 하한가로 내리고 있는데 앞으로 주가 향방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상장 폐기일지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네, 하이마트의 네. 경영진이 그 자본금 대비 2.5% 이상 예. 횡령한 것이 밝혀지면 결국 하이마트는 상장 폐지될 수순을 예. 밟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지금 특히 하이마트는 매각을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일이 터졌기 때문에 주가에 상당히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지난번 5만 원대, 최저점에도 5만 원대가 한번 붕괴될 수 있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선물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환매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추가적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되는데 일봉상 기술적으로는 21선까지 1999포인트를 회복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이것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61선까지는 무조건 밀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추세적 하락면으로 완전히 진입하기 위해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LTR로 유럽 22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어주는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정은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좋은 투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투자를 하신 분 입장에서는 굳이 그 대응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계속해서 물량을 홀딩해도 상관없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한 주문 더 드릴게요. 월요일부터 이렇게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 흐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번 한 주는 네. 특별한 재료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예. 재료가 없을 때는 주가가 한 번 더 조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네. 나올 수 있고요. 그 조정은 아마도 22 LTRO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조정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아시아에서 국내 장만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3일 뒤에 사실 ELW의 만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거를 겨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그것을 겨냥했다 그러면은 주가는 추가적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한 250일 정도 선물지수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선물지수는 260일이죠. 약 10포인트 정도가 더 내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옵션 만기로 ELW 만기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관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솔로몬투자증권 목동지점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월요일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 그리고 도희준 전문가 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두 어깨 든든하게 상담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받아볼 텐데요. 어떤 분과 첫 번째 월요일 상담 출발하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경북 포항입니다. 네, 이번에도 포항, 오랜만에 포항분 한번 전화 연결됐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예, 시그니틱스요. 네, 시그네틱스 한 종목이신가요? 예, 예. 네,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여쭤볼게요. 예, 저 매수 가격은 3,950원이고요. 네,
비중은 100%입니다. 한 종목만 100%로 이렇게 쭉 들고 가시는데 현금 비중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없네요. 일단 조금은 수익 중이신데요. 이 종목만 딱 포트폴리오 한 종목만 담게 되신 이유가 있습니까? 궁금한데요. 보니까 4,500원은 쉽게 가지 싶어가지고 이제 매수했는데 4,200원 조금 올라가다가는 밀리고 올라가다가 밀리고 오늘도 또 조금 밀리는데 이걸 기다려야 되는지 처분해야 되는지 일단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매수하실 때는 일단 단기로 들어가셨는데 의도치 않게 조금 중기가 되셨나 봐요. 들어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시그네틱스 언제 목표하신 주가 4,500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시기에 가능할 수 있을지 옆에 이성규 팀장님 나와 계시는데 한번 여쭤볼까요? 네, 팀장님. 왜 웃으세요? 네, 여쭤볼까요? 그러시길래. 어차피 여쭤보실 거면서.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그네틱스를 지금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네. 근데 지금 비중이 100%시죠? 제가 이거 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비중의 어떤 위험성 자체를 이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떤 투자자든지, 그러니까 전문가든지 일반 투자자든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기준으로 기업들을 선별하게 되면 한 5개 기업을 고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한 기업은 굉장히 높은 폭으로 상승하고요. 3개 기업 정도는 그냥 주가 지수 정도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나머지 한 기업이 좀 이렇게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80%의 확률로 몰빵을 했을 때, 한 종목에 몰빵을 했을 때는 80%의 확률 정도는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에만 이렇게 100%를 가져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 그것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수익은 나셨잖아요, 일단. 일단은 먼저 비중 축소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100%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업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요. 네. 일단은 그 비중을 축소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알아보셨겠지만 그 반도체 패키징, 그쪽 이제 테스트 이쪽입니다. 근데 반도체 패키징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그 반도체 자체의 그 역할을 할 때 반도체가 전력 공급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열 방출할 때 열 방출도 자연스럽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압력에 대해서 또 보호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패키징이라고 부르는데, 먼저 어느 기업들이 이 반도체 패키징이 말 그대로 수익을 나기 위해서는 어느 기업들이 먼저 부각을 받아야 되냐면 이 반도체 그 장비 업체들 있죠. 그런 것들이 먼저 수익이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후공정으로 들어가는 게 이 반도체 패키징 사업인데 지금 전반적인 그 장비 업체들이 이제서야 조금씩 수익이 나고 있고 그걸 좀 패키징 업체들이 조금씩 뒤따라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점들은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조금 위험한 것은 뭐냐면 영업이익률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원래 패키징 업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번에 그 4분기 때, 4분기 때도 조금 많이 줄어든 측면도 있고 그래서 수익성이 약간 저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일단은 좀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나 그 삼성전자에 납품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긍정적인 건 뭐냐면 일본의 엘피다가 그 지금 파산을 했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리고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물량들이나 이런 것들이 수주가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작년 실적은 그 재작년 실적보다 좋아지진 않았지만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실적 같은 경우가 한 200원, 220원 정도가 나왔는데 작년 평균 주가가 좀 어려우니까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작년 평균 주가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3,700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게 몇 배수냐면 16배수입니다. 16배수 정도가 되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 한 20배수 도달하면 약간은 고평가에 좀 도달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한 4배수 정도 지금 상승할 만한 여력이 남았다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3,700원에서 4배수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220원 정도의 4배수 곱하면 한 880원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어떤 것을 보고서 이 기업이 4,5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이론적으로 따지면 4,500원이 갈 수가 있어요. 분석을 굉장히 잘 하시나 봐요. 분석을
한 번에 4,500원을 딱 저는 이렇게 계산해야지만 나오는데 굉장히 분석을 잘 하시나 봐요, 우리 시청자님이. 그래서 일단은 4,500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앞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비중 축소하면서 올라갈 때마다 매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목표 주가는 제가 4,500원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수주 물량이 더 많아지면 당연히 4,500원 돌파를 하게 됩니다. 큰 폭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런 점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여기서 물량 축소한 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굳이 매수가 이하로 떨어지는데 버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 3,900원 선 정도 선에서 네. 본인 그 매수가 부분에서는 이탈 시에는 반드시 그때는 매도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지금 일단 수익 가져가시고 나머지 물량들은 4,500원까지 좀 목표를 잡아서 가져가는 게 좀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 되면 지금은 홀딩 관점에서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4,500원까지 갈 거면 기간은 어느 정도? 이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전자가 예. 같이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삼성전자가 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네, 무거워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대보다는 약간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4,000원 선 정도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사실상 언제 갈 것인지 그거를 알고 있다라는 것은 그렇죠. 누가 이걸 사줄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는 모릅니다. 누가 사줄지는 모르겠고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의 그 추이와 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 보시고 반드시 그 매수가 부분은 나머지 물량들을 손절 대응만 하시면 그래도 수익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점만 딱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로 보고 접근하셨는데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되셨나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저기 포항에서 한번 받아봤고요. 이제 문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월요일이니까요. 한 주 즐겁게 보내시라고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아직 종목 고민 저희에게 못 털어놓으신 분들은 빠르게 무료 문자 번호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자입니다. 2031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S51 매수하신 가격이 13만 8천 원이고 비중이 50%. 이분이 S51을 좀 단기적으로 보고 매수하셨대요. 어떻게 할까요?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오늘 일단 손실이시고 S51 주가가 좀 많이 내리잖아요. 예. 경기 침체를 동반한 고유가라서 악재로 될 수 있는데요. 예, 일단 S51 하면 이제 실적 얘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9% 증가했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서 최근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유가로 인해 투심이 얼어붙어서 금일 5% 넘는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급 또한 이제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금요일 이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으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제 전 세계 원유 수요를 보면요, 이제 국제 수요로 대비해서 미국 국제 수요나 미국의 이란 무역 제재 등을 반영한 적정 유가 수준이 서부 텍사스유 원유 기준으로 배럴당 115에서 120달러 수준이라는 전망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에 근접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가의 급등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 투매에 동참하는 전략은 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이제 꾸준히 상승을 했다가 이제 단기 이동평균선이 밀집한 상황에서 지금 장대 음봉을 맞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이제 가운데 선 하나를 그어놨는데 이게 최근에 제가 지금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최근에 그 저항선으로 작용하던 부분이 이제 지지선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와서 손절을 고려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비중이 좀 크시기 때문에 만약에 13만 원 선까지 올라와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때 가서 비중 축소하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최종 손절가 목표가는 손절가는 11만 원, 목표가는 15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51 한번 봐드렸고 다음은 두 종목을 보내주셨는데요. 번호는 803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한국타이어 매수하신 가격이 45,200원이라고 하시고 비중이 40%, 또 한 종목이 현대모비스인데 285,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역시 40%. 지금 조금 더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춰볼까 고민이라고 하시는데요. 두 종목 다 자동차 부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동차 그 부품주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FTA라는 것에 대한 수혜로 이렇게 많이 평가를 받죠.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은 이제 몇 번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FTA 그 수혜라기보다는 오히려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게 수혜라고 정확히 볼 수는 없습니다. FTA요. 네. 물론 세금 감면 효과는 있지만 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세금 감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FTA는 배제하는 것으로 좀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한국타이어 그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4분기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는 눈이 안 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왜 안 와서 그러냐면 눈이 오게 되면 타이어 업체들은 호황입니다. 왜냐하면 스노우 타이어라는 것을 판매하는데 이게 마진율이 높은데요. 그것들을 못 팔았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스노우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 계절이기 때문에 다음에 그 재고로 팔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 반영되고 있고 역시나 유가 부분도 동시에 좀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상대적으로 좀 과대납폭이 단기적으로 나오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추가적인 뭐 하락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유가 문제가 들어야지만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최근에 그 저점 공방이 많았었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한 37,000원 정도 선이 됩니다. 지금부터 예. 한 10%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손절가는 이 부분으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됐을 때는 사실상 그 1분기부터 2, 3, 4분기는 보통 그래도 겨울에 그 어떤 리스크보다는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점 부분인 45,000원 내지 47,000원 그러니까 보통 평균 단가라고 할 수 있는 46,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목표 주가 이거 보시고 대신에 물타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1분기, 2분기, 3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손절가, 목표 주가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현대모비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단 FTA 효과는 배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모비스가 부품업체들 중에서 세계 유수의 경쟁업체들과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질 수도 있는 건데요. 우선적으로 기댈 수 있는 거는 현대차, 기아차인데 현대차, 기아차도 말 그대로 유가가 급등하고 그랬을 때는 잘 안 팔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유가 부분이 계속해서 고공행진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반등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기술적 반등 자체는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는 대부분 한 28,000원 선 정도까지 그 부분까지는 무난하지만 저항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일단 28,000원 선 단기적 목표가입니다. 그리고 유가 하락 시에는 어느 정도 홀딩을 해도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밸류에이션 자체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손절에 큰 의미는 없지만 모르는 악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약 25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네. 이 점을 반드시 좀 지키시면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유가 추이 또 반드시 좀 같이 확인하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GS건설이 들어왔습니다. 3832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GS건설 10만 3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 지금 손절을 해야 하는지 조금 마음을 많이 비우셨나 봐요. 예, 지금 이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비중 20%이기 때문에 네. 손절이 아닌 오히려 비중 확대라고 지금 예.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형 건설주의 경우 이제 작년 말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그 실적 부진으로 인해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작년 실적 부진의 이유는 이제 주택 관련 비용 정상들의 일회성 요인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이제 상반기에 몰려 있는 해외 수주 모멘텀에 주목을 해야 되겠는데요. 예. 이달 예상되는 이제 70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 페트로라비 석유화학 8개 패키지 부분에 네. GS건설과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등이 입찰 중에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놓고 볼 때 지금 당장 손절을 고려할 만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예. 또한 이제 향후 경기가 이제 지금 어디까지 왔을지 모르겠지만 살아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역시 건설주에서 반등이 있어줘야 되고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손절을 고려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추가 매수가 유효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게 되면요. 일봉의 경우 이제 그 추세가 좀 꺾인 것처럼 이거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던 거랑 똑같은 종목이라 그대로 차트에 남아 있는데요. 그 밑으로 지금 상승 추세가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대형 건설주의 경우 이제 주봉으로 확인하시는 게 좀 더 유효한 판단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이제 커다란 박스권에 오히려 중반까지 갔다가 다시 하방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지지력이 이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당장 성급한 손절보다는 오히려 비중 확대를 지금 제가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손절가는 일단 9만 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로 11만 원, 2차로 13만 원을 제시해 드리고 지금 현재 가격에서 20% 보유 비중이시라면은 20% 정도까지는 추가로 더 매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40%로 비중을 늘려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네, GS건설 한번 봐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현대차가 또 들어왔어요. 그 전 종목이 한국타이어, 현대모비스였는데 이번엔 현대차네요. 3830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현대차 매수하신 가격은 23만 5천 원, 비중이 20%라고 하시고요. KP케미칼도 매수하셨다고 하시는데요. 3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 지금 시점에서 모두 추가 매수 괜찮냐고 하십니다. 네, 딱 굉장히 애매하네요. 일단 네. 그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예. 드릴게요. 근데 저는 네. 웬만하면 그 추가 매수보다는 차라리 다른 곳에 투자라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네. 우선 현대차를 한번 볼게요. 현대차 그 EPS 추이를 한번 보게 되니까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2009년도부터 그러니까 10년도 갈 때 약 주당 EPS가 그러니까 100%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추이였죠. 그렇게 됐고, 똑같은 폭으로는 늘어났습니다. 주당 EPS가 한 10,000원 정도 늘어나게 되면서, 2011년에는 어느 정도 늘어나냐면 EPS가 한 28,000원까지 그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2009년에서 2010년도 갈 때는 100% 늘었는데요. 10,000원이 그대로 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50%만 성장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또 10,000원 정도가 늘어나게 됐을 때는 25%밖에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장 탄력이 2009년도에서 2010년도 갈 때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한다면 그 성장 탄력 자체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말 그대로 2009년도부터 지금 2011년도까지 쭉쭉 상승해왔던 그 추이 자체를 계속해서 따라가기 위해서는 매년 100%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성장하는 기업은 사실상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거기다가 유가 문제까지 있으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역시 박스권 구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 지금 이건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이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해서 보시고요. 일단은 19만 원 선에서 이탈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서 손절 대응 반드시 하시기 바라겠고 목표 주가는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역시나 그 고점 부분이 25만 원 선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좀 더 낮춰서 한 23만 5천 원 선으로 목표 주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두 번째 그 KP케미칼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롯데그룹 계열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기업이 정확하게 왜 추가적으로 상승을 못하냐고 하냐면 호남석유와의 그 합병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율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기업 뭐 이익 실전세라든지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 기준에서 지금 현재 PER은 지금 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평가고요. 그래서 홀딩 관점에서 드리겠는데 이 기업은 지금 매수가가 굉장히 높긴 하지만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시되 박스권 자체는 15,000원에서 2만 원 선에서 계속해서 움직일 확률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유가에 대한 부분들 우려됐을 때는 역시나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력은 있지만 그냥 홀딩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시라는 거를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테니까 요 구간 15,000원에서 2만 원 구간만 딱 지키시면서 일단 그 부분 이탈하지 않았을 때는 괜찮고요. 2만 원 돌파 경기가 나아지면 역시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할 만한 기업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차와 KP케미칼까지 모두 손절가, 목표가, 대응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아있는데요. 남은 시간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아직 망설이시고 문자 안 보내신 분들 빠르게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통해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하신 가격까지 빨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6734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두산엔진을 보유하셨대요. 13,9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 이분도 추가 매수가 어떨까요? 아무래도 오늘 장에 좀 조정을 보이니까 추가 매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일단 두산 엔진 같은 경우 4분기 실적 부진에 이틀째 지금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작년 수주가 1.5조 목표 달성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도 역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두산 엔진의 경우 이제 수급을 한번 보게 되면요. 최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가 이제 금요일장 이후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추세 이탈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섣부른 경향이 있지만 한번 차후 좀 두고 봐야 할 요인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로 보고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최근 급등 부담감에 의해서 한
2주 정도 이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인데요. 네. 지금 맞아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위치가 이제 변곡점이 될 것인지 추세 하락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판단할 네. 수 있는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선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제 정고점인 부분이 15,000원 부분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지만 네.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빠른 손절을 요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이제 추가 매수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장에 의해 대응하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일단 그 손절가는 13,000원 선에서 이탈 시에는 손절을 제가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가자? 예,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네. 지금 있는 비중 그대로 10% 정도라면은 예. 글쎄 한 10% 정도는 추가 매수할 수 있을 것 같긴 네, 한데. 그렇다면 이 가격대만 지지하면 그쵸. 매수해도 되겠다라는 가격 선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게 지금 현재 가격대입니다. 지금 13,850원 예. 정도,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두산 엔진 한번 봐드렸고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종목은 고려제약이 들어왔습니다. 1339번, 이분도 오랜만에 찾아오신 분 같은데요. 고려제약 매수하신 가격이 2,980원, 비중은 50%입니다. 네. 고려제약 네. 이전에도 얼마 전에도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예. 상담이 들어서 설명드렸던 네. 적은 있었는데 제가 차트에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먼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고려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소형 그 제약사라고 볼 수가 있지만 사실 기업 자체는 굉장히 탄탄한데 가끔 가다가 어떤 호재들이 이런 것들이 나오면 굉장히 크게 움직입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움직일 만한 기업 자체는 아니고요. 그런 등락 자체는 좀 무시해야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올해 EPS 같은 경우 지금 추정되고 있는 게 약 300원 정도 수준 조금 못 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이 선을 그어놓은 의미가 뭐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 그 맨 위에 있는 거 한 3,180원 정도가 지금 해당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2012년 기준으로는 약간 고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 부분들을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이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우선적으로 목표 주가는 3,100원 넘어갈 때 매도를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2,750원은 지금 중간에 그어져 있는 건 네. 뭐 때문이냐면 애매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항상 공방이 일어났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매수 자체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예. 2,500원은 뭐냐면 2,500원 이하로 가게 되면 EPS 수준으로 역사적으로 이 기업은 저평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손해를 안 보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진짜 매수해야 되는 것은 올해 EPS 기준에서 2,500원 이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최악의 순간에는 한 5배 정도 내려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1,500원까지 최악의 순간에 내려갈 수 있는데 그건 어차피 뭐 금융 위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지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100원 정도 수준이 거의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2,100원이면 한 이 정도 되죠. 바닥권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그 관망 자리가 되겠고요. 여기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서 2,750원 정도 선을 일단은 첫 번째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이를 보시고 2,500원 선 이탈했을 때는 매수 기회로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고 네. 이익 추세는 계속해서 꾸준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제약 한번 봐드렸고 다음 종목도 자동차 부품주 들어왔어요. 성원 하이텍으로 보내주셨는데 성우 하이텍 맞을 것 같아요. 성우 하이텍 7660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14,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적지 않아요. 80%로 매수하셨는데 계속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나요? 하시는데 이분 제 생각에는 얼마 전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떨어지겠다고 매수하셨는데 사자마자 떨어지는 경우 같은데요. 예, 네. 지금 14,300원이란 가격보다는 예. 오히려 비중 80%라는 부분이 더 지금 많이 걸리고 네, 있는데요. 맞아요.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이나 중국 등 현대차 그룹의 그 해외 생산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그 기업입니다. 또한 최근 뉴스를 보니 이제 특허권을 취득했고요. 이제 한미 FTA 수혜 또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급 상황을 보니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관은 꾸준히 매도를 했고 최근에 외국인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게 되면요. 이제 바닥을 지속적으로 지금 한 2, 3개월 하락을 하다가 바닥을 잡은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최근 이제 상승했다가 지금 조정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차트 역시 이제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이라 볼 수 있는데 완전히 바닥으로 잡았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 상승 강도 역시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제 지금 가격에서 그 80%의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지금 현재가에서 축소하는 의견을 내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이제 12,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2,500원은 이제 전저점 부분이 12,500원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제시해 드리고 그 목표가는 이제 16,000원 정도로 산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한 40% 정도 물량을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다음 0324번님 대우조선해양 보내주셨는데 가격을 안 적어주셨어요. 다시 한 번 더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 더 문자 보내주시고요. 1113번님 봐드릴게요. 한화케미칼과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매수하셨는데 한화케미칼은 41,000원에 비중이 45%, 아시아나항공은 8,900원에 비중 역시 45%. 이분도 추가 매수가 궁금하시다고요? 네. 일단 딱 잘라서 추가 매수는 안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차라리 다른 종목을 사시는 게 낫습니다. 분산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낫고요. 그게 더 안정적입니다. 일단 하나케미칼 설명을 드리자면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종목이니까 태양광 관련해서 이렇게 부각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일단은 폴리실리콘 가격대 반등한다는 것은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전부터 바닥권 다지면서 올라온 속도가 워낙에 빨랐습니다. 갑자기 태양광 발전소가 이렇게 생기는 것도 아닌데 워낙에 그 기대적인 요소들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작년 EPS 그렇게 태양광 산업 안 좋고 경쟁력도 심화되고 그랬는데 그래도 EPS가 2,600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한 가지 문제는 역시나 그 그룹 리스크입니다. 최근에 하나그룹에 안 좋은 얘기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PER 자체가 디스카운트에 들어갈 확률은 있습니다. 하나케미칼이요. 근데 하나그룹 자체가 워낙에 그 하나케미칼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죠. 태양광 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시밀러라든지 향후에 그 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 거를 하나케미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케미칼을 하나그룹 내에서도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은 많이 할 겁니다. 일단은 그런 점들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현재부터 더 떨어지게 된다면 저평가 구간은 맞는데 역시나 그 그룹 리스크라는 거, 그래서 PER 자체가 하락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26,500원 선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13배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상당히 좀 고평가에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 목표 주가는 태양광 산업이 나아진다라는 그런 조건 하에 나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봤을 때 한 36,000원 정도 선에서 목표 주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케미칼은 그런 점 꼭 지키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사실상 제가 더 걱정하는 거는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이 항공주들의 그 출범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건데요. 옛날에는 인터넷 기업들이 별로 그러니까 인터넷 자체가 발달을 안 하다 보니까 해외 국내 기업들을 홍보하는데 뭘 가장 많이 썼냐면 항공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종의 말하면 여기는 마케팅으로 많이 썼던 것이지 실제적으로 물류 운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성이 났던 것이 아닙니다. 항공주라는 것이 원래 출발점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역시나 일시적으로 여행객 수요가 증가하고 물동량 많게 되면 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만약에 최근에 같이 그러니까 유류 같은 것들의 가격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조금이라도 해외 여행이 줄어든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큰 폭으로 하락하죠. 말 그대로 비행기나 똑같습니다. 상승할 때는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지만 하락할 때는 비행기 떨어지면 굉장히 대형 사고 나는 것처럼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밖에 접근하시려는 그런 말들을 이제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그 실적 부분들 보게 되면 한 주당 300원 좀 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아직도 고평가 상태라는 거. 하지만 2012년에 물동량을 한번 기대해보고 그런 여객 운송 수요를 증가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유가 부분이 계속해서 그 수익 자체는 갉아먹을 겁니다. 그래서 300원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수준에서는 손절가는 제가 6,5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그런 점 반드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유가에 대한 어떤 완화 기조가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8,000원까지 다시 한번 급등할 여력들이 있습니다. 워낙에 여행객 수요는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8,000원 선으로 제시해드리면서 역시나 테크닉 측면에서만 접근하시라는 거 그 점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다 추가 매수는 안 된다 하셨고요. 일단 한화케미칼은 긍정적인데 아시아나항공 좀 걱정인데 8,000원까지는 그래도 가능할 것 같다. 일단 매수가 아래거든요. 좀 걱정이 좀 되는데요.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 들어왔습니다. 호남 석유 들어왔는데요. 이 종목은 865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384,000원에 매수하셨대요. 비중이 15%인데 너무 내려서 손절해야 하는지 좀 많이 고민이시라고요. 예, 지금 앞에 상담하신 분과는 좀 반대 상황인데요. 지금 15% 비중이라면은 손절이 아닌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금일장처럼 그 유가 급등으로 인해 지금 심리로 인해 많은 종목들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하지만 석유화학 업종 자체는 올해 호황이 예상되고 있고 예. 특히나 이제 중국 긴축 완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수혜에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절을 고려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실 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일봉인데요. 일봉상으로 좀 차트상 많이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중장기 우량한 종목의 경우 이제 중장기로 보고 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봉보다는 전 주봉을 보는 걸 좀 선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봉상 보면은 이제 바닥 다지고 지금 바닥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이 지금 손절보다는 지금 아까도 제가 추가 매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볼 때 지금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권고해 드리는데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추가 매수하는 게 유효할 것 같고요. 지금 손절을 봤을 때 지금 가격을 사면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이제 30만 원 제시해 드리고 목표가는 짧게는 40만 원 제시해 드리고요. 좀 길게는 45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답변이라 다행이네요. 호남석유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다음 종목은 안철수 연구소 들어왔습니다. 6630번님, 6630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안철수 연구소를 비중 15%로 매수 가격은 11만 9천 원이라고 하시는데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가 정말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근데 뭐 단기적으로 그런 어떤 테마적 요소들이 다시 한번 재발을 하게 됐을 때는 올라갈 여력은 있지만 그 문제는 뭐냐면 안철수 연구소가 그렇게 뭐 각광을 받고 했지만 결국에 실적 자체는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작년에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계속해서 뭐 대선에 출마한다 이런 정도가 있을 때는 주가 자체는 어느 정도 뭐 한 9만 원에서 뭐 한 11만 원대 계속해서 유지는 할 수 있지만 만약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딱 끝나고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는 이 주가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최초에 상승하기 시작했던 뭐 2만 원 선이나 그쯤까지 다시 돌아갈 여력이 있다라는 것도 역시나 그 테마주의 가장 무서운 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다 안 간다보다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정확히 정해놓고 목표 주가도 정확히 정해놓고 그 부분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테마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엔 실적이 안 올라가면 주가는 버티지 못하고 결국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크게 잡지는 않겠습니다. 9만 5천 원 선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지키시기 바라겠고요. 최근에 뭐 거래량 나오고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는 그렇게 높게 상승할 만한 탄력 자체는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올리면서 다시 한번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붙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목표 주가는 12만 원 선 제안을 해드리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반등하기 시작했을 때 아니면 현재라도 비중 자체는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반등 시 매도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이 구간을 반드시 좀 지키시면서 뭐 추락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반등할까 하면서 홀딩하고 계지 마시고 9만 5천 원 선에서 12만 원 선 사이에 그 밴드 구간을 정확히 좀 지금 인지를 하시고 그 부분에서 반드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은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노력을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가 수고하셨는데요. 이성규 팀장 그리고 도희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수는 현재 1990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월요일부터 변동폭이 큰데요. 오늘장 또 오후장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 것인지 그리고 이번 한 주는 또 어떻게 전망할 것인지 이어지는 오늘장 내일장에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